예, 시작합시다. 예,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기본적인 거, 리스트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예, 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니까 소리만 녹음이 되고, 화면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하려고 했던 건 하나 기본적으로 regularization technique이라고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dropout하고 batchnom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regularization이라는 게 뭔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음, 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3 때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막 여러 번 보면 모의고사를 잘 보도록 이제 여러분이 트레이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능이라고 그러나요? 네, 수능이 메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의고사에만 특화돼서 트레이닝을 잘 해놓으면 정작 수능에는 잘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트레이닝셋 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테스트셋에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실제로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델이 트레이닝 셋에 너무 잘 피팅을 잘 해놓으면 실제 테스트셋 혹은 새로운 데이터셋에서는 퍼포먼스가 떨어질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서 조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조금 덜 하자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통계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버피팅, 언더피팅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뭐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적에 그 트레이닝 셋을 너무 잘 피팅을 해 놓으면 정작 테스트셋에서 워킹을 안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 트레이닝 셋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조금 힘을 빼고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을 빼야 되느냐, 그것도 이슈가 돼요. 네. 그래서 적절히 그러니까 너무 트레이닝 셋에서 오버피팅을 하면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릭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트릭이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먼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건 그냥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그 타스크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타스크를 한다 그러면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셋을 많이 콜렉트하면 좋고, 하지만 그 데이터셋을 많이 콜렉트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과 돈을 소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존의 데이터를 약간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 화면을 약간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한 10도나 20도나 30도나 그 정도 트랜스폼을 시켜서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셋이 6만 장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 20%, 30% 랜덤하게 막 이렇게 하면 무수히 많은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할 때 많이 쓰는 패키지가 저걸 쓰면 될 거예요. 그 CV2 아마 CV2가 아마 그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셋이 있으면 그거를 로테이션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 만들고 그럴 적에 CV2가 그게 오픈 CV인가? CV2라고 보통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로테이션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노이즈를 끼게 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셋에서 약간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러니까 오리지널 트레이닝 셋에 오버피팅 하는 걸 방지를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끼게 해서 그 트레이닝 셋에서 너무 잘 피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셋이 많지 않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적절히 오그멘트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늘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트릭이에요. 왜냐하면 티피컬리 데이터셋이 적거든요. 그럴 때는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수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트릭인데 제가 이그젬플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그젬플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챗GPT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드롭아웃하고 배치놈입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은 요게 알렉스넷에서 처음 나왔나? 잘 모르겠네. 드롭아웃이 그 알렉스넷에선 사용이 되었거든요. 예, 물어보죠. 챗GPT한테. 예, 언제 드롭아웃을 처음 사용했냐. 오케이. 2012년도네요. 그래서 알렉스넷도 2012년도였던 것 같은데.
2012년. 알렉스넷이 2012년도고요. 여기 보니까 드롭아웃도 2012년도니까 오케이. 첫 번째로 그 알렉스넷의 드롭아웃이 사용이 됐고요. 예, 그거는 지난번에 알렉스넷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도입이 처음으로 됐군요. 근데 요 알렉스넷에 보면 조금 얘기 조금 해볼까요? 알렉스넷의 저자가 3명이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힌튼에 대해서 설명했죠? 예, 노벨상, 올해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는 사람 있나? 예, 챗GPT가 어디서 나왔죠? 오픈 AI죠. 오픈 AI 파운더 중에 한 명이에요. 오픈 AI 파운더가 일론 머스크도 파운더예요. 예, 저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대빵이 누구죠? 예? 예. 샘 알트먼하고 일론 머스크가 돈을 댄 사람 쩐주고요.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뭐 돈을 컨트리뷰션 했을 수도 있는데 메이저 컨트리뷰터가 저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먼이고요. 예, 거기 이 일리아 스스카바 이 사람도 그거 만들 적의 창립 멤버입니다. 창립 멤버가 그 중에서 그 테크니컬리 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오픈 AI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스토리 알죠? 몰라요? 오픈 AI의 기본적인 창립 목적은 뭐였냐면 AI가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인간의 그 휴머니티를 파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오픈 AI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샘 알트먼이 너무 그 상업적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그래서 챗GPT가 너무 사용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인간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창립 멤버 중에서 그 오리지널 창립 아이디어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 샘 알트먼을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쫓아냈는데, 그 중에, 쿠데타 주동 세력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원군을 얻어가지고 다시 재점령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오픈 AI를 떠났습니다. 차우지가 자꾸 옆으로 새는 것 같은데. 에, 이 사람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글에 있다가 최근에 어디로 딴 데로 갔더라고요. 좌우지간 요 알렉스넷은 요 세 사람인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힌트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서.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이 알렉스넷에서 드롭아웃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챗GPT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dropouts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2, 아마도 요때 아마 그 알렉스넷 페이퍼가 처음인 건데.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알렉스넷이 드롭아웃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 여기 보면은 formally print 요 formally 그 논문으로 나온 거는 2014년이네요. 근데 그 포멀하게 논문이 나오기 전인 2012년도 알렉스넷 그 페이퍼에서 드롭아웃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포멀 페이퍼가 나왔네요. 오케이. 예, 드롭아웃에 대한 히스토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드롭아웃이 뭘 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미지가 들어가면 여기서 막 쭉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ully connected layer 같은 거를 표현을 하면 이쪽 레이어에 이제 이미지의 시그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인포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도 뭐 이렇게 갈 거고. 그죠? 요 그림 많이 봤죠? 이제 여기서 이제 드롭아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오케이. 요 그림인데. 예,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fully connected layer에서 시그널들이 가는 거를 표현을 한 건데, dropout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노드들을 죽여요. 임의로 죽여요. 그러면 이쪽 노드로 가는 거를 사용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full information이 아닌 partial information 가지고 타스크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약을 주는 겁니다. 잘 못하도록.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요 죽는 레이어, 죽는 요 포인트들이 또 달라져요. 랜덤하게 픽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피리어드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트레이닝이 되고요. 디테일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배치가 들어갈 때, 배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랜덤하게 이 노드들이 죽어요. 그러면 요 살아있는 노드들만 가지고 앳리스 데이터라고 그러면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치가 들어가면 또 랜덤하게 다른 놈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피리어드에 보면은 각각의 노드들은 그 불완전한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예요. 완벽한 인포메이션을 받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인포메이션을 받아요. 그러면 그 불완전하게 받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피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귤러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 피리어드에서 각각의 배치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죽는 노드들이 랜덤하게 셀렉트 돼서 죽고요. 그리고 죽지 않은 노드들은 이제 불완전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불완전하게 받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엠니스 데이터를 프리딕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트레이닝 페이스고요.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풀 노드를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비헤이비어하고 테스트 페이스에서의 비헤이비어가 달라요.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랜덤하게 저렇게 노드를 죽이고요. 임의로 죽이고요.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다 살려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에서 비헤이비어가 달라요.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드에 그게 들어가요. 코드에 어떻게 들어가나를, 코드를 조금 볼게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지금 여기 모델이 있다고 치고, 트레이닝 시작하기 전에 모델 트레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해주는 작업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트레이닝 페이스야. 그래서 배치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랜덤하게 노드들을 죽여요. 이렇게? 랜덤하게 노드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모델 이발 그래요. 그러면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이고 요걸 다 살려서 돌립니다. 그래서 배치놈도 똑같습니다. 배치놈도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롭아웃도 그렇고요. 배치놈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움직이는 것과 테스트 페이스에서 움직이는 게 비헤이비어가 달라요. 그래서 배치놈에서도 똑같이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먼저 지금 나는 트레이닝 페이스야 라고 디클레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트레이닝 페이스 형태로 모델이 움직여요. 네트워크에.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딕션 혹은 이밸류에이션 페이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이밸류에이션 페이스야. 그러면 그걸 디클레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odel.eval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dropout이나 그 배치놈을 사용하지 않으면 딱히 내가 트레이닝 페이스야 혹은 내가 이발 페이스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CNN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그 이발 페이스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배치놈이나 그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해요. 오케이.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기 트레인 메소드하고 이발 메소드가 그 얘기입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얘의 인포메이션도 받아야 되고 얘의 인포메이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오는 인포메이션을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5개의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3개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프리딕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요 5개로부터 데이터들을 받아야 되는데 2군데에서밖에 데이터를 못 받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5군데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2군데에서밖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5군데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3군데에서밖에 데이터가 안 오거든요. 예. 예. 아니. 자,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여기에 1이라는 사진이 들어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CNN 막 거치고,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요렇게, fully connected에서 사용합니다. 드롭아웃은. fully connected 이렇게 가면은, 그 1이라는 데이터가 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로 보면, 그래서 1이라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펼치겠죠.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뭐 CNN을 몇 개 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여기 이제 이렇게 가는데 몇 개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몇 개가 죽고. 네? 네.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기 글래디에이터야. 요새 글래디에이터 이제 개봉한다고 그러죠. 개봉했나? 아직. 근데 이제 내가 검투사인데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은 트레이닝을 할 때 오른쪽 팔을 묶고 왼쪽 팔을 묶고 오른쪽 팔만 쓰게 하고 한 번은 그 다음에 왼쪽 팔을 묶고 오른쪽 팔을 묶고 왼쪽 팔만 가지고 싸우게 하고 한 번은 다리를 좀 쩔뚝거리게 하고 막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묶고 트레이닝을 막 트레이닝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핸디캡을 주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게임에 가서는 이제 다 풀어놓고 이제 실제 이제 두 손과 두 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 싸우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야 내가. 예? 복싱 선수인데 트레이닝을 할 적에는 어, 잽을 못 날리게 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묶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원래 트레이닝 파트너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랑 트레이닝을 할 때 한쪽 팔을 묶고 막 트레이닝을 하고 또 다른 쪽 팔을 묶고 트레이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트레이닝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다가 이제 실제 본 게임 가서는 이제 풀리 무장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면 훨씬 잘 하지 않나?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우리 때는 체력장이라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럴 때 뭘 했냐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막 달리고 그리고 실제 게임에서 이제 달리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드롭아웃이라는 게. 그러니까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조금 핸디캡을 막 주고 트레이닝을 시켰다가 이제 본 게임에서는 이제 핸디캡 없이 하겠다 하는. make sense 하나?
적극적으로 그 오버피팅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예, 오버피팅도 그렇고, 이제 각각의 노드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좀 인포메이션을 뽑으려고. make sense 한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약간의 더 디테일을 가면 이제 CNN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저런 식으로 랜덤하게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각의 노드에서 살아있는 노드에서 이 살아있는 노드에서 요걸 시그널을 주는데 시그널이 평소 때보다 좀 덜 오죠. 그죠? 원래는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와야 되는데 시그널 여기 요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래 여기 5군데에서 시그널이 와야 되는데 2개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그널이 약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가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시그널을 증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P를 dropout rate이라고 할게요. dropout rat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0.5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50%가 죽는 거예요. 근데 happen to be 이 경우에는 2개가 죽고 3개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남은 놈의 시그널은 가는데 원래 시그널이 5개가 와야 되는데 3개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그널이 적게 왔어요. 그러면 그 시그널을 증폭을 해요. 얼만큼 증폭하냐면 내 기억이 맞다면 요만큼 증폭을 해줘.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시그널의 스트렝스는 유사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P가 0.3이라고 그려봐요. 그러면 여기서 5개에서 시그널이 1111이 온다고 그러면 이쪽에 와야 될 게 5개가 와야 되거든요. 시그널이. 그런데 드롭아웃이 0.3이니까 여기 중에서 30%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빼기 P의 5개만큼이 시그널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증폭을 얼만큼 해야 되냐 하면은 이만큼 증폭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3이면은 여기가 0.7이 되고 그러면 1 오버 0.7이니까 1보다 크죠. 그죠? 예.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저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P가 dropout rate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드롭할 확률이에요. dropout probability예요. 그러면 여기 0.3이라고 그러면 30% 확률로 노드를 죽이는 거예요. 30% 확률로 랜덤하게 죽이는 거예요. 균일하게 어떤 특정 영역을 30%를 죽이는 게 아니고 각각의 노드마다 30% 확률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리는 70%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on average 70%지만
스페시픽하게는 70%가 안 될 수도 있고 70%가 넘을 수도 있어요. 랜덤하게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죽일 확률이 P고요. 그러면 증폭 팩터라고 그럴까요? 팩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웃풋이 0이라고 하면 되죠. 0은 시그널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네. 네,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 했는데 이 그림에서 일단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드롭아웃 레이어 같은 경우에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상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 이게 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예, 드롭아웃이 워킹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복싱으로 생각을 했어요. 복싱. 예, 그러면 네, 그다음에 여기 드롭아웃 할 때 요 P를 집어넣는데 P가 드롭아웃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하면 드롭아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각각의 노드가 드롭 될 확률이 P고요. 서바이브 할 확률은 1-P예요. 그러면 시그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시그널 대비 P만큼 시그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그널에서 을 증폭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1 over 1 over 1-P를 곱해주면 이제 증폭이 되는 겁니다. 시그널이. 오케이? 예, 이렇게 된다는 거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미 파이토치에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게 dropout 레이어고요. 중간중간에 이 dropout 레이어를 꼽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CNN dropout cipher10.
오케이. 시파10, 사이파10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시파10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CNN을 사용하는데 드롭아웃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부터 보죠. 여기 보면, 여기 트레인 할 적에 보면 맨 처음에 모델 트레인 하죠. 그러니까 이제 드롭아웃이 노드들이 랜덤하게 드롭아웃이 되고 또 시그널들은 증폭이 돼요. 그런 게 들어가고요. 컴퓨터 액큐러시 컴퓨터 할 때는 이발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발하면 이제 드롭아웃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봤던 그림, 요 그림이 코드상 구현이 된 게 지금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모델 트레인이라고 한 거고요.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여기 모델 이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 그게 필요가 없어요. 드롭아웃을 사용할 때 필요한 거예요. 배치놈도 마찬가지예요. 배치놈도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놈을 사용한다 그러면 트레인 이별, 트레인 비헤이비어 되는 모델 트레인이라고 해야 되고요.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모델 이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지금 내가 원하는 형태의 비헤이비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봅시다. 여기 배치놈은 여기 배치놈도 해놨는데 배치놈은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포워드를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블럭들을 만들어 놨어요. 셀프 컴브 1, 배치놈 1, 풀 컴브 2, 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포워드를 가면 되고요. 여기 코드를 배치놈도 사용할 수 있게 코드를 짜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규 배치놈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을 사용할 거면 이렇게 가는 거고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이 코드가 드롭아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드롭아웃을 없앨 수도 있고요. 배치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배치놈을 없앨 수도 있는 코드예요. 그렇게 코드를 짜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컨볼루션은 우리 많이 봤던 거고요. 풀 컴보 풀리 커넥티드 여기 다 본 거고요. 우리가 안 본 게 지금 여기 보면 배치놈 dropout 1, dropout 2 있고요. 배치놈 1, 배치놈 2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는 해놨고요. forward 보면 배치놈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컨볼루션 CNN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컨볼루션, 풀링, 맥스 풀링이겠죠. 그 다음에 뭐 렐로 들어가고 컨볼루션, 렐로, 풀링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가기 전에 플래트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을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fully connected 렐로, fully connected 렐로,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드롭아웃은 여기에 중간에 드롭아웃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코드 이해되셨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는 드롭아웃을 사용을 하고 배치놈은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여기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롭아웃이 여기가 tru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롭아웃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드롭아웃 probability는 지금 0.5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드롭아웃 probability는 0.5로 되어 있고요. 배치놈은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false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배치놈을 true로 하면 이제 배치놈이 워킹을 하는 거고 코드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질문사항 있어요? 코드에 대해서? 코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CNN 코드에서 드롭아웃이 들어간 거예요. 그 차이에요. 내가 써놨나 모르겠네. 안 써놨네요. 여기에 결과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여기는 안 돌아가겠네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드롭아웃은 요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됩니다. 요 그림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요 그림이 얘기하는 게 드롭아웃을 사용을 할 경우에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이제 드롭아웃을 하는데 드롭아웃을 하면 시그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시그널이 덜 들어와요. 시그널이 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그널을 증폭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고 실제로 코드는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느냐, 테스트를 하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모델 트레인, 모델 이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 트레인 그러면 나는 지금 트레이닝 페이스이기 때문에 드롭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은 증폭을 할 거야 그런 얘기고요. 모델 이발 그러면 나는 트레이닝 페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드롭아웃 하나도 안 하고 코드를 돌릴 거야 그런 뜻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아까 저기 시그널을 덜 받잖아요. 풀 인포메이션을 안 받고 파셜 인포메이션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서인데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왼발만 왼손 묶고 오른손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른손만으로 하면은 잘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안 되겠죠. 제가 보기엔 복서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때 그
하도 너무 잘하니까 그때 트레이닝 할 때 뭘 어떻게 좀 못하게 좀 방해하는 뭐를 하고 그랬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버패스팅이 왜 생긴 아, 그 너무 그 데이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떤 이그젠플을 볼까? 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떤 특정한 시츄에이션에 예, 이 얘기를 해볼까? 내가 아, 아, 최근에 들은 유튜브에서 본 건데 내가 국방 관련돼서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요. 북한 애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파병을 했는데 폭풍군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산악에서 구보하고 주로 산악에서 빨리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역할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을 때 산악지형 있잖아요. 산악지형에는 군대가 적을 거 아니에요. 산악지형을 막 구보로 구보로 이렇게 막 돌파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특수전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산에서 막 훈련해. 산에 오버피팅이 돼서 산에서 막 달리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악전에 특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퍼포먼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겠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산악 행군에 특화된 애들이거든. 근데 거기는 평평해. 이해되네? 이해됐네? 그러니까 그 폭풍군단 애들이 그 산악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버피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딱 갔더니 산이 없네? 그러면 걔네들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데이터셋 자체가 데이터셋이 그렇게 바이어스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셋에 너무 보통은 트레이닝셋하고 테스트셋하고 굉장히 균이 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최대한도록 이게 비슷하도록 만들려고 하겠지만은 그게 딱 정확하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셋에서 너무 오버피팅, 그러니까 트레이닝셋이 산악지형이라고 그러면 산악지형에 너무 오버피팅을 해놨다가 이제 평지에 갔다 오면 실제로는 잘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 또 질문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해야지 이해가 잘 돼요. 저는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맨날 챗GPT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하면 거기서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냥 남이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들으면 그냥 이게 한 귀로 듣고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거든. 근데 막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은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질문 있어요?
그리고 저도 대답하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래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막 서로 얘기하고 디스커션하고 그러면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드롭아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배치놈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배치놈은 누가 했을까? 전에 여기서 배치놈을 누군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알렉스 넷이 드롭아웃을 했고요. VGG가 했나? 여기 어디선가 배치놈 했는데 배치놈 페이퍼는 굉장히 시어리티컬한 페이퍼여서 배치놈도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2015년도 페이퍼네요. 이거는 굉장히 시어리티컬한 페이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배치놈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제 배치놈부터 설명. 배치놈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시그널을 받아요. 시그널을 여러 개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노멀라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럼 표준화 하려면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뮤 i라고 그럴까요? 여기 시그널의 평균 표준 편차라고 그럴까요? 시그마 베리언스를 할 것 같은데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랬죠. 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계산을 해요. 여기서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GI라고 그럴까요? 표준화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노테이션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줘서 요거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요것도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걸 표준화를 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적절히 표준화가 됐겠죠. 그런데 그놈이 얘가 이쪽에서 이쪽에 있을 때 잘 트레이닝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노드가 시그널이 이쪽에 올 적에 트레이닝이 잘 된다고 그러면 요거는 지금 0원이거든요. 0원이에요. 이거를 적절히 아까 리니어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트레이닝이 잘 되면 요거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내추럴한 아이디어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평균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G스코어라고 그러죠. G스코어 계산을 하고요. 근데 그 노드가 그 원점에서 센시티비티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센시티브 같은 거가 좋은 영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베타하고 감마라고 그러는지 파라메타 이름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감마하고 베타를 들어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 것 같은데 감마하고 베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각각의 노드마다 다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가 다른데 이제 보면 우리가 요거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그럼 테스트 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가면 거기서 U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있을 수가 없죠. 숫자 하나만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무빙 에버리지로 업데이트를 하는 걸 하나 계산을 해놔요. 테스트라고 그럴까요? 시그마 스퀘어 테스트를 무빙에 그 아담식으로 여기를 뮤 1 베타의 뮤 테스트 플러스 뮤 베타 커런트 이런 식으로 배치가 들어오면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계산이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트레이닝을 해주고요. 그와 별개로 테스트 페이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봤던 뮤하고 시그마를 에버리지를 취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에버리지를 취해주냐? 아담 스타일로 혹은 무빙 에버리지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 페이스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계속 뮤하고 시그마가 제너레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예요. 무빙 에버리지를. 오케이?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에 취해서 요거가 메모리상에 잡혀 있고요. 그러면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어, 레즈넷이 배치놈을 사용하는군요. 레즈넷이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최근 거예요. 그리고 이 레즈넷 가지고 우리가 그 트랜스포 러닝 했었죠. 거기에 배치놈이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배치놈. 예. 그럴 수도 있고, 보통은 그냥 디폴트 세팅으로 그냥,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팅? 인포가 있을 때 예? 인포를 조금 이제 생기를 옮기면서 예. 거기서 이제 프레임을 잘 예.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어디서 프레임이 잘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가 트레이닝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타하고 감마인데 요것도 트레이닝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와중에 계속 베타하고 감마가 바뀌어요. 최적의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 입장에서 보면 음,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 입장에서 보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시그널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의 매트릭스 컴포넌트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숫자고요. 그 숫자는 밑에 단에 있는 숫자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데이터마다 숫자 하나하나가 들어오는 거고요. 배치가 64개다. 그러면 64개의 숫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64개의 숫자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아웃풋이 벡터인데 그 벡터 하나하나를 노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 입장에서는 숫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그래서 100개의 숫자가 들어가서 200개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 200개의 숫자가 100개의 숫자가 들어가서 200개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거는 A, X, 파이터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배치 사이즈가 64라고 그럴게요. 64 by 100이면 이거는 100 by 200이 되겠죠. 요것만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00 콤마가 될 거고. 그러면 200개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노드 1, 노드 2 해서 노드 200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각각에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는 64개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기도 64개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기도 64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 각각의 64개 데이터의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해서 노멀라이즈 하고, 그러면 여기에 베타 감마가 있고, 여기에도 다른 베타 감마가 있고, 여기에도 다른 베타 감마가 있고. 맞나요? 그러니까 200개, 그러니까 100개가 들어와서 200개가 들어왔다고 쳐서 200개를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200개의 조그만 노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배치가 64개의 배치가 들어온다 그러면 각각의 노드마다 64개의 숫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평균 분산 계산하고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곱하고 이렇게. 히스토리 아까 2015년이라고 그랬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에서 다르게 비헤이브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배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 베리언스 계산을 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베타 감마가 어디 있니? 그 다음에 여기 베타 감마를 곱해서 하는 거고요. 테스트 페이스를 위해서는 요 민을 어, 에버리지 아웃 하는 거예요. 아담 스타일로 혹은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스타일로. 그래서 각각의 배치마다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계산이 되는데 그걸 계속 무빙 에버리지 스타일로 에버리지 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모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에 어트리뷰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요 러닝 민하고 러닝 베리언스를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페이스에서 사용하려면 모델 이발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트레이닝 페이스라고 그러면 모델 트레인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 요걸 계산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요거는 업데이트만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 요 베타 감마 여기에 써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시그널이 노멀라이즈 된 다음에 감마를 곱하고 베타 저가 거꾸로 썼네요. 네, 여기가 감마가 곱해주고 플러스 베타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베타하고 감마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이제 evaluation phase에서는 트레이닝 페이스에서 무빙 에버리지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던 mean하고 variance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실론은 여기가 제로일 거를 대비를 해서 집어넣어주는 numerical constant입니다. 여기 뭐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8승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numerical stability를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큐멘테이션 한번 보죠. 요거예요. 여기 ESP라는 게 요 입실론을 의미합니다. ESP 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들어가 있죠.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입실론이에요. 그거는 그 나누기 할 적에 밑에가 0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숫자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배치놈이 왜 워킹 하나는 좀 설명을 드려. 제가 보기엔 배치놈은 너무 저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아이디어예요. 저는 확률 통계 전공이기 때문에 예. 노멀라이제이션은 너무나 당연한 예, 예,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임플멘테이션 하기 전에 여기 보면 배치 1D가 있고 배치 2D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배치놈 1D가 있고요. 배치놈 2D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놈 1D는 이제 들어오는 게 플랫한 걸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배치놈 2D는 들어오는 게 사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음. 음. 그래서 시파10 C에는 배치놈 보죠. 여기는 아마 배치놈 2D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배치놈이 true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배치놈이 true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코드랑 동일한 겁니다. 배치놈 1D하고 2D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오케이, 요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요건 배치놈 1D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리니어 배치, 리니어 배치, 리니어 배치.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엠니스 데이터예요. 엠니스 데이터인데 그거를 플랫하게 해놓고 여기를 집어넣는다고. 오케이. 그거네요. 정확하게. 엠니스 데이터가 28 by 28이죠. 그거를 플랫하게 하면 784겠죠. 784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256으로 바꿔치기를 해주고요. 리니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 다음에 256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를, 오케이. 여기다가 써달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클래스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각각의 클래스에서 나올 때 아웃풋이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인풋은 엠리스트인데 배치 사이즈가 64고 플래튼 되는 거고.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인풋이, 자, 여기 인풋이, x가 64 by 784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배치 사이즈는 64고요. 그 다음에 인풋은 엠리스트 데이터가 플래튼 게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784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 이게 784가 256개로 바뀌거든요. 256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치놈 통과하면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6으로 그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렐로 통과시켜주니까 256. 이게 됐죠? 그 다음에 256이 리니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가 256이 128로 되니까 여기가 128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각각의 128개의 노드들이 각각의 노멀리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쉐입이 128이 되고 렐로 하니까 128이 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하면 10이 되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요 배치놈 1에
런어블 파라메타 베타 감마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여기 런어블 파라메타가 베타하고 감마가 있죠?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25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56이 들어갔어요. 그 각각의 베타하고 감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어블 파라메타는 256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배치놈의 런어블 파라메타가 베타하고 감마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몇 개인지 코멘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지. 오케이. 여기가 아웃풋 784개의 숫자가 들어가서 256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256개의 숫자 각각 하나하나를 노드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질문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256개의 노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노드마다 베타하고 감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어블 파라메타가 베타가 256개, 감마가 256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128개 각각 126개, 이 128개의 베타와 128개의 감마가 있는 거.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로스 펑션은 원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사용했잖아요. 네, 네, 그냥 그대로 사용. 그대로 뭐 L2 로스였으면 L2 로스 사용하는 거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사용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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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치는 1D고요, 이게. 요거를 배치놈 2D로 바꿔달라고 그래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엠리스 데이터가 플래튼 돼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고, 이번에는 이걸 2D로 해서 한번 코드를 구현해 봐라.
얘기를 한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이제 2D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케이. 컨볼루션하고 배치놈, 렐로, 컨볼루션, 배치놈, 렐로, 그다음에 플래트닝 한 거고,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배치놈, 렐로, 풀리 커넥티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배치놈 3는 좀 전에 봤던 형태의 배치놈 1D예요. 근데 여기 배치놈 1, 배치놈 2는 여기 배치놈 2짜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좀 전에 봤던 건 배치놈 1이고 배치놈 2인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맨 처음에 인풋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64, 1, 28, 28. 컨볼루션 1D 요거 들어가면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조금 찢어서 씁시다.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저가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배치놈 3는 우리 충분히 봤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오케이. 그래서 코드를 배치놈 1D 파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배치놈 2D 파트만 좀 잘게 쪼개서 코멘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러너블 파라미터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코멘트 처리해 달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챗GPT가 충분히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고 컨볼루션은 우리
많이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컨볼루션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배치놈을 하면 쉐입이 이렇게 바뀌는데, 배치놈, 오케이, 여기 런어블 파라미터를 보죠. 오케이, 런어블 파라미터가 16개로 되어 있네요. 이게 필터 사이즈가 16개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필터 사이즈가 16개고, 오케이. 필터 사이즈에 디펜드 하네요. 감마하고 베타가 32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의 더블이 런어블 사이즈예요. 그죠? 그러니까 256이면 256 더하기 256이 런어블 사이즈고요. 여기가 배치 2D에서 여기 16이 이게 사이즈 아닌가? 필터 사이즈 아닌가요? 잠깐만요. 아니, 커널 사이즈가 이거고, 이게 필터의 개수군요. 커널 사이즈가 3이고, 그러니까 3x3를 쓰는데, 오케이. 3x3를 커널 사이즈가 3이라는 건 3x3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16이라는 건 그런 필터가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게, 여기 하나가 64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1바이 28바이 28이고요. 커널 사이즈가 3이니까 커널은 3바이 3바이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하면 이제 하나가 나올 거고, 그런데 여기에 16개가 있는 거예요. 필터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런어블 파라메터가 16 곱하기 2개니까 요거 하나당 베타 감마가 붙는 거네요. 그죠? 이해되셨나? 그러면 요 필터를 하나 사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여기가 얼마가 되나? 26 바이 26이 되나요? 한번 봅시다. 몇 개가 나오나? 28 바이, 패딩을 했군요. 28 바이 28로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가 28 바이 28 이렇게 되고, 요거 한 장만 생각을 하면 28 바이 28이 64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거기에 여기 커널 하나당 베타 감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28바이 28바이 64개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평균 분산이 계산됩니다. 이해되셨나? 이해되셨어요? 이 숫자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러너블 파라메터가 필터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필터마다 그러니까 필터 하나당 감마하고 베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 28 곱하기 28 곱하기 64개의 숫자가 있죠. 거기서 평균 분산을 계산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요 숫자들을 다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 하나에 베타 감마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필터를 이용해서 처리된 숫자가 28바이 28바이 64개잖아요. 숫자가. 그거를 동일한 베타와 감마를 가지고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8바이 28바이 64개의 숫자를 가지고 평균 분산을 계산을 하고 G스코어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베타 곱하고 감마 곱하고 베타를 더합니다. 그거가 필터 하나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터가 1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필터마다 베타하고 감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그 파이토치에서 임플리멘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가까이 데이터는 64개지요. 예. 데이터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64장이 플래튼 안 시키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베타하고 감마가 몇 개냐 그거를 이해를 하면 어떻게 평균이 계산되고 분산이 계산되고 표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표준화가 되면 거기에 감마하고 베타 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그 배치에서 계산된 거예요. 그거를 하는 동시에 러닝 에버리지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러닝 에버리지 계산할 적에 이제 그 알파가 얼마냐 그거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조정할 수가 있고 그게 파라메터 여기 배치놈 2D 있죠. 여기 모멘텀이 아마 그걸 겁니다. 0.1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걸 거예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모멘텀이라는 게 평균 분산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데 집에서 한번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 그런 거 한번 다시 집에서 곰곰이 따져 보셔. 여기 제가 챗GPT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노트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파라미터 개수하고 그런 걸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